예, 변호사님, 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귀국한 이후 상당히 신중한 행보를 보이면서 또 정치적 목소리도 거침없이 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묘소를 제일 먼저 참배를 했고, 아마 곧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도 봉화로 가서 참배한 뒤에 그쪽에 갔으니까 그쪽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도 만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지금 이재명 측에서는 귀국을 했으면은 당인 아니냐, 당 사람. 그러면은 당대표를 가장 먼저 만나고 당의 화합과 통합을 위해서 같이 손잡고 백직장도 맡은 듯이 이 어려운 난국을 헤쳐가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고 빨리 와서 이재명을 만나라 이렇게 하는데, 이낙연 측에서는 만나려면 신뢰 회복 조치부터 취해라, 그걸 행동으로 보여주라. 이낙연 입장에서는 지금 지난 대선 경선 때 다 먹을 수 있는 것을 뺏겨버렸다. 그게 천추환이 돼갖고 지금 미국에서 곰곰이 생각했고 들어왔는데 그냥 가서 덥석 만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서로 지금 양측에서 기싸움을 확 세게 벌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동상이몽이라고 그렇군요. 같은 당에 있습니다. 동당이몽이네요. 그런데 이낙연 씨,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낙연 전 총리의 전 대표로 할까요?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 구에 갔습니다. 구에. 그 가장 큰 이유는 있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로 본인이 위기에 처한 건 본인이 제일 잘할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그래서 반명, 비명이 이게 구심점이 지금까지 없어가지고 분당이라면 이런 거 목소리를 못 냈는데, 이낙연 대표가 들어옴으로써 어쨌든 반명, 비명을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고요.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가 혹시나 이 반명, 비명의 구심점이 돼가지고 분당이라든가 분당을 안 하더라도 완전히 사사건건 친명, 반명, 이명 간의 대결이 당내에서 벌어진다면은 지금 그렇지 않아도 위태로운 더불어민주당 내년 총선이 이제 지금 한 10개월 정도는 이런 상태에서 위태로워지고, 그렇게 돼서 만일 내년 4월 총선을 망친다면은 자기 대권 꿈도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총선이 되면 끝나는 거죠. 자기로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낙연 전 대표가 자기가 대항마 아닙니까? 네, 대항마고 이런 상태에서 빨리 끌어안는 모습, 그리고 자기가 포용하는 모습, 마치 나하고 경쟁을 벌였지만 내가 손을 크게 벌리고 이낙연 전 대표를 끌어안는 모습을 보이면, 이때까지 사실 이재명 대표가 어떤 나쁜 이미지가 너무 많이 보였잖아요. 좀 독단적이고 말도 함부로 좀 하고 그런 상태에서 이낙연 전 대표는 좀 그래도 신중하고 사람이 누구처럼 막 나가지는 않잖아요. 이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이낙연 전 대표를 포용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 이게 지금 이재명 대표는 지금 가장 시급하고, 그런 상태에서 이낙연 전 대표를 만나고자 하는데, 이낙연 전 대표 측이 하는 말, 신뢰부터 회복해야 한다. 이거는 정치인들이 항상 쓰는 말이기 때문에 저는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제가 아까 남북한이나 국제 정세도 이야기했지만, 정치에서도 역시 센 사람 말은 지는 말을 지킬 수 있지만, 약한 사람은 새를 잃으면 한순간에 그냥 어디 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럼요. 완전히 무시해버리죠. 정치에서는 공무원 세계나 이런 데는 모르겠죠. 거기도 사업 세계도 마찬가지고 힘센 사람이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로서는 이재명 그쪽에 덥석 들어갔다가 완전 자기 이재명 손을 덥석 잡을 수가 잡는 없죠. 순간에 잡는다면 자기 존재 가치가 완전히 추락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신뢰란 말, 이게 여러 가지 있죠. 이 신뢰 관계 문제는 신천지. 그걸 설명 좀 하시죠. 신천지. 아니 지금 개딸들이 이낙연 대표에 대해서는 윤영찬 의원이나 신경민 전 의원, 전 의원, 이낙연계가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계속 개딸들이 이낙연은 수박이다. 수박 쪼개기. 수박 쪼개기하고 거기도 수박 칠적에 문재인 이낙연 제일 위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낙연을 악마화가 있고,
이낙연 때문에 대선에 패배했다 이 이야기를 하는데 네. 아니 자기 때문에 패배하지 왜 조력자 때문에 패배했냐. 더군다나 상임선대위원장까지 맡아가지고 일을 해준 거 아닙니까? 만큼 도와줬는데 왜 나 때문에 이낙연 때문에 패배했다고 하느냐. 그게 하나가 있고 최근에는 이낙연이 신천지하고 무슨 관련이 있다 이런 얘기를 계속 지금 네. 자기들 그 커뮤니티에 퍼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신천지 관련서를. 네. 그러니까 그게 신천지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지 뭐 드러난 건 없습니다만은 지난해 경선 때 경선 그 막바지 서울에서 표가 많이 나왔죠. 표가 뭐 이낙연. 배로 나와가지고 거기서 거의 뒤집을 뻔 했지 않습니까? 아주 그래가지고 패했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흘러나온 얘기가 어떻게 그렇게 그 이전까지는 다른 경선에서는 엄청나게 졌는데 서울에서 그렇게 뒤집어진. 근데 그때는 사실은 대장동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깐 거예요. 그것이 이제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데 저쪽에서는 그 특정 종교 세력이 대거 들어온 것 아니냐. 그렇죠. 그런데 종교 쪽이나 이런 데서는 한번 그 교주가 딱 지시하면은 그대로 통하지 않습니까? 다른 일반 단체나 거기서는 통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 당시 이제 사이가 좀 나빴던 게 신천지하고 이재명 아닙니까? 이재명이가 성남시장 때 신천지 뭐 체포종가 경기 뭐, 지사 때죠. 뭐 체포한다 해갖고 이만희 잡으러도 가고 과천에 신천지 뭐 교당인가 뭐 거기에 찾아도 가고 그런 보여주기 시험을 좀 벌인 게 있고 그래가지고 이재명이가 대선 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된다면 신천지는 다 죽는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낙연을 밀어야 한다 해가지고 대거 들어갔다고 주장하는 거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게 말이 되느냐. 아무런 근거도 없이 자기가 서울에서 표가 좀 적게 나왔다고. 예. 그거는 제 생각에는 말이 안 되고. 근데 이낙연 전 대표도 지금 이재명 쪽에서 회동을 먼저 제안한 거죠. 아니 뭐 이재명 대표하고 통화를 했다는 것이지 이재명 대표가 먼저 이낙연 대표가 이제 귀국을 했으니까 당연히 전화를 걸었을 거 아니에요. 뭐 인사, 귀국 인사 잘 다녀오셨습니까? 하고 한번 만나야죠. 뵈야겠죠. 그렇게 하면은 뭐 그걸 뭐 시기를 좀 보십시오. 뭐 그랬었겠죠. 서로. 이낙연 대표도 가서 덥석 만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총선을 앞두고 이재명은 사법 리스크로 인해서 경우에 따라서 언제 낙마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지금 민주당에 돌아가는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정치적 문화라든가 강성 지지층의 그런 행태 이런 부분은 이낙연이 생각하는 민주당과는 거리가 먼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민주당은 원래 김대중 전 대통령이라든가 본인이 제일 이제 존경하는 그런 분들이 생각했던 민주당이 아니다 이거죠. 그때의 민주당이 아니다. 원래의 민주당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원래의 민주당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은 결국은 이재명 등 극렬, 그 어떤 강성, 특정인 지지 세력 이게 있어서 안 된다니까. 그건 그렇죠. 뭐 결론은 뻔하잖아요. 지금 그리고 아마 이낙연 전 대표는 이렇게 사법 리스크 있고 이런 사람이 당을 이끌고 나가는 것 자체가 이건 문제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렇죠. 그걸 계속 내세울 거고. 그래서 이게 뭐 회동 제의를 할지 안 할지, 그 회동 제의를 했다면은 뭐 결국은 이낙연 대표도 형식적으로 안 만날 수는 없을 거예요. 그걸 거부하면 또 뭐 이쪽에서 그 어떤 반당, 해당 행위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니까. 하지만 제일 밑바닥에 이제 깔려 있는 거는 결국 내년 총선을 앞두고 어떤 기세 싸움, 얼마나 지분을 챙기느냐. 그 싸움이죠.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도 그걸 획득해야지. 그 자기를 따라올 국회의원들한테 어떤 공천을 주고 할 거 아닙니까? 심지어 그 호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걸 걔딸들 주장대로 이재명에 대한 친이대로 호남에 그 공천을 말을 해버린다. 지금 안 그래도 혁신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하는 말이 그 3선, 4선 전 물러가고 참신한 인사로 한다는 게 이게 결국 뭡니까? 호남에 가면 3선, 4선 많잖아요. 이 사람들을 쫓아낸다는 게 결국 이낙연계를 없애겠다는 말하고 같은 거거든요. 아니 실질적으로 물갈이를 한다는 것은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뻔한 거죠. 친명인사를 물갈이할 생각을 그걸 왜 해요, 그걸?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측에서는 자꾸 회동을 먼저 해야 하는 건 아니자고 하지만 회동이라는 게 그러면 거기서 기부엔 테이크가 있어야지. 공식적인 제의를 네. 한 것도 없지만 네. 물밑에서 어느 정도 조율을 해가지고. 이루어야 돼. 그 그렇죠. 조율의 핵심은 내년 공천을 어떻게 할 것인가. 네. 지금 알려지기는 이재명 측에서는 이 혁신위를 내세워가지고 공천 룰도 바꿔가지고 이 비명 또 반명 공천 그중에서는 학살. 특히 친낙계 네. 거기에 서른 의원이라든가 윤영찬 의원이라든가 뭐 이재명에 대해서 쓴소리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이거 대거 쳐내겠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는데 그것도 아무런 협의도 없이 가서 덜썩 만나고 내가 도우겠습니다 해버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안 이후에 끝나는 거죠. 안 하겠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물밑에서 예, 조율이 조율, 돼가지고 이제 만나겠다는 게 이낙연 측의 생각 아닙니까? 당연하겠죠. 그것을 가지고 예. 이제 그 말을 하기는 그러니까 아니, 뭐. 신뢰라든가 그걸 위해서는 그 이낙연을 악마화한다든가 무슨 특정 종교에 무슨 연관돼 있다든가 이런 말부터 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외관상은 그 그런 걸로 표면적으로는 거기 포장을 나오고, 하고 있는 거죠. 예, 내부적으로는 좀 전에 말씀하신 고 교수님 말씀하신 결국은 내년에 당의 어떤 헤게모니라든가 그렇죠. 이걸 누가 차지하냐.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우리가 저번에 몇 번 나누었지만은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이게 어떻게 되냐가 제일 중요한 문제 될 거고 이런 상황이라면 이낙연 측으로서는 뭐 아주 몸달 필요는 없다. 오히려 이재명 측이 몸이 단다. 예. 시간과의 싸움에서는 이재명 측이 아쉽죠. 불리하죠. 그래서 더군다나 이제 검찰에서 어떻게 뭐 이재명의 추가적인 그런 수사가 벌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취할지는 아직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예상은 7월하고 8월 중순까지는 휴회 기간이기 때문에 그때 영장 지금 청구를. 뭐 백현동이라든가 네, 네. 정자동 또 쌍방울 대북 송금 문제 이런 네. 걸 묶어가지고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고 뭐 좀 늦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 문제가 매듭이 져야 이재명 운명이 그렇죠. 판가름 나기 예. 때문에 이렇게 기다려볼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니까. 이낙연으로서는 이재명의 이 사법 리스크 요 해결이 가장 중요한 문제고 그렇죠. 만일 이재명이가 뭐 깨끗하게 클리어해진다 이거는 제 생각에 거의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그렇죠. 지금 선거법 위반 그 허위 사실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만 해도 지금 이재명으로서는 그 왜 김문기 씨 알다 모른다 했던 예. 거 그건 제 생각에 그게 무죄난다면 사실 우리 사법부가 저는 진짜 믿을 수 없는 건데 또 대장동 예. 재판도 지금 계속되고 있지 그러니까 않습니까? 뭐 제일 빠른 게 아마 그 선거법 위반인데 그것만 돼도 이재명 그 대표는 더 이상 이제 피선거권이 없어질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쭉 보면은 이 이낙연 대표는 지금 회동에 대해서 뭐 신뢰관계를 내세우고 있지만 뭐 하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냥 당일 그냥 공천권을 거의 대부분 내놓으면 몰라도 뭐 그럴 사람도 아니지만은 네. 이재명 대표가 그래서 이게 회동 신뢰관계 그래 말은 좋다. 그렇지만 내부적으로는 치열한 지금 물밑 기싸움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이게 회동이 쉽게 이루어지기는 아직까지는 그렇죠. 힘들 것이다. 예. 그렇게 봐야겠죠. 예, 그렇게 그래서 봐야겠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도 가고 예, 예. 문재인 대통령도 방문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전국 돌아다니면서 북콘서트 겸해서 이렇게 강연 정치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제 외곽을 치면서 외연 넓히고 예. 안쪽에서는 고 기싸움 하고 예. 네, 그렇게 하는 거죠. 정치 본래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재명과 이낙연의 예. 기싸움이랄까 이 새 싸움이 상당 기간 지속되지 않겠느냐. 예. 그리고 그 쉽게는- 판가름은 결국은 검찰 수사가 그러니까요. 내주지 않겠나 그렇게 전망을 맞습니다.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의 운명은 검찰이 지고 있는 거죠. 예.